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만큼 내 몸을 챙길 시간도 놓치기 쉬운데요. 이 시간만큼은 저희와 함께 마음 편히 쉬어가시면 어떨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자리를 찾아주신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1987년 미스 코리아 진! 제 꿈이었던 그 미스 코리아 진! 우리나라 최초 미스 유니버스 2위까지 거머쥔 영원한 미의 아이콘. 여러분, 장윤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실제로 뵈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도 자주 뵀었지만 전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라 그냥 현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땐 저희 친정 아빠가 너무나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네, 그리고 미스코리아 나가면 이제 시집을 못 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아빠가 객석 맨 앞에서 이렇게 막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오 우리 딸 뭐 이러면서 이런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기세를 몰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 2위까지 오르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주최하셨던 그 분의 그 아드님이 그분이 소식을 전해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려진 거죠. 야, 지금도 그 아우라가 너무나 여전하신 걸 보면 감사합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이, 근데 저도 이제 갱년기라는 게 이제 왔어요. 이게 오니까 막 살도 찌고 또 여기저기 좀 아픈 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좀 제 몸을 잘 다스리자 뭐 이러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미의 레전드 장윤정 씨와 함께하는 아모르바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화두를 맞춰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을을 부르는 뭔가 발라드로 한 곡 준비해봤어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자, 아, 노래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분명 가사는 아는데 왜 음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소라 씨가 뛰쳐올 수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자, 여러분, 가사 잘 들으셨어요? 제 신경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텅 비었. 아, 텅 빈. 어쨌든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음, 왜 서러운 마음, 그리고 왜 텅 빈 마음 이러니까 약간 좀 갱년기랑 관련된 거. 아, 갱년기. 자, 풍 갱년기. 바람이 슝슝 불면요. 몸도 마음도 힘이 빠지면서 그치?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력, 면역력 이쪽으로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지금 다들 다양하게 접근을 해 주셨는데요. 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과 강한 자외선, 열대야로 인해서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서 몸속 에너지가 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이 방어선인 면역 통장도 텅 비듯 고갈될 수 있는 건데요. 이대로 방치하다 보면요, 다가올 추운 계절 그리고 남은 한 해 건강까지 파산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화두, 내 몸속 면역 파산을 막아라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즉 면역 파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창용 도슨트가 네. 오늘 이야기에 또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트르키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거장 나즈미 지아 귀란의 작품입니다. 빛의 역동성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작품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귀란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빛을 포착해 그림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계속 이어나갔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도 탄탄대로를 쭉 걸어왔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반대가 좀 심했었더라고요.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좀 제안을 많이 옛날에는 하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이렇게 꿈을 잠시 접어두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쥐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미술학교로 달려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빛은 작업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야외, 태양빛 아래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화구를 챙겨 야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서 변화하는 빛을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강변이라든지 태양빛을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해 태양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트르키에서는 이 인상주의가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바로 작품이 팔리거나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뭐 양계장을 운영을 하거나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구두방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5년이 지난 1937년 드디어 그의 작품을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늦게 그렇죠. 빛을 발했네요. 아마 굉장히 뜻깊고 기쁜 순간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나의 미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기쁨을 맞이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전시가 시작되고 한 달도 채 지나잖아 그는 황당하게도 숨을 거둬버립니다. 원인은 심장마비였었다라고 하는데요. 평생 빛을 쫓아다녔지만 그 영광의 정점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빛과 같은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너무 속상하다. 아니, 35년을 기다렸는데 전시회를 다 즐기지도 못하고 폐막을 앞두고 심장마비라니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심장마비가 온 걸까요? 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8월의 폭염입니다. 8월의 폭염. 당시 전시가 열린 시기가 8월이었거든요. 그는 무려 300점이 넘는 작품을요. 혼자서 전부 운반을 하고요. 또 전시장 내부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물류가 제일 힘들거든요. 특히 더운 날에. 맞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8월의 더위 속에서 과도한 작업으로 극심한 탈진을 겪었다라고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폭염 속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 혈관을 억지로 확장을 하고요. 심장 박동은요, 평소보다 훨씬 또 빠르게 뛰게 됩니다. 심장 과부하에 극심한 탈수에 전해질 불균형이 또 맞물리면서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환경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크게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매년 여름 수천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여름이요. 겨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계절일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폭염이 계속되면 몸이 막 축 처지고 그리고 막 이게 막 일을 하는데도 너무 쉽게 지치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너무 더운 데에 계속 있으면 갑자기 띵 하다가 맞아. 몸에 힘이 맞아.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들 다 하시잖아요.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게 갱년기가 이제 오면서 느끼는 건데 여름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왜냐면 갱년기가 되면은 열감도 있다가 예. 또 갑자기 또 체온이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기운이 없으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고충을 잘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면역력을 우리가 보면 감기라든지 독감 그런 것들에 이제 국한하다 보니까 겨울에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여름철이 면역력에 더 취약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내려째는 강한 자외선은 고스란히 세포에 전달돼서 세포의 스트레스를 누적시키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면역 시스템은 말 그대로 동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만성염증에 더욱더 취약해지고 여러 위험에 더욱더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름철의 더위는 노약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90% 이상이 이미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그 결과 현재 노년기 사망 원인의 무려 80%를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는 오래 사는 기대 수명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 시기에 면역 관리를 미루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노년에 엄청난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건강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질병 없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름철 내내 몸속에 쌓인 만성염증을 깨끗이 청소하고 무너진 면역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습관입니다. 저는 갱년기가 왔을 쯤에 이게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걸 피부로 체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더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을 긁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나이살이 붙으면서 이게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데 1kg를 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엔 진짜 금방금방. 옛날에는 하루만 굶어도 이게 축축 빠졌는데 근데 이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 갱년기에는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면역 세포의 방어벽이 일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면역계가 교란이 되면서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또 극심한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쉽게 생기고요. 면역 저하로 세포 대사 기능까지 떨어지면서 이 몸속에 독소 그리고 체지방이 쉽게 쌓여서요, 체중 감량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전형적인 면역 저하 신호인 거죠. 일종의 이제 내 몸이 보내는 그 작은 경고등을 무시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평생 이렇게 쉼 없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면역 파산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아름답고도 냉혹한 패션 세계를 무려 50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패션계의 전설입니다. 칼 라거펠트죠. 그는 20살 무렵 파리에서 열린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코트 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침체에 빠져있던 명품 브랜드죠. 샤넬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까지 무려 3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이끌면서 이 패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됐죠. 그런데 이 화려함 뒤에는 자신을 좀 끝없이 몰아붙였던 완벽주의가 존재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화야말로 다음 단계로 가는 비결이다. 네, 변화를 위해서라면, 진화를 위해서라면 뭐 단 1초의 휴식도 거절했죠. 1년에요. 수십 개의 컬렉션을 동시에 쏟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80이 넘은 나이에도요, 마감이 딱 닥쳤다 그러면 밤을 그냥 하얗게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제 라이벌 브랜드였죠. 디올. 이 디올의 슬림한 수트를 입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3개월 만에 무려 40kg를 감량했습니다. 아, 본인이요? 네. 그러던 2019년 2월이었는데요. 좀 거짓말 같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준비하던 파리 패션쇼의 거대한 피날레 무대를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이 패션 황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당연히 패션계는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 상황에서 밝혀진 그의 사인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병이죠. 침묵의 살인마라 불리우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최정아. 평생 좀 완벽한 자기 관리로 패션계를 지배했던 황제였지만 밤샘 작업하고 그리고 휴식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폭주 속에서 그의 이 몸속에 있던 면역 통장이 소리 없이 파산해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그토록 철저하셨던 분이 몸속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는 막지 못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 하고 그러면 그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때 또 몸에 막 부담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활도 그 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랜 시간 가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네. 우리 몸에는 만병의 근이라고 할 수 있죠.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소의 찌꺼기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쥐어 짜내게 되면 산소 요구량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고 활성산소도 한계치 이상으로 생산되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축적된 활성산소는 몸속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정상세포와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암세포를 발생시키면서 암을 유발하는 방화범이 됩니다. 칼 라거펠트 역시 최후의 면역 방어선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결국 췌장암이라는 비극적인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능력과 면역 방어 시스템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암이나 췌장암 등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년암이죠. 통계에 따르면 체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에서는 38%, 여성에서는 29%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진짜 겁이 덜컥 나는데 그럼 우리 몸속에 이 면역 통장을 채워주고 이 만성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대체? 그 무너져버린 면역 방어선을 다시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유명한 동화 작가 앤 카메론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빈혈과 좀 기력 저하 그리고 복부 통증까지 좀 찾아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대장암이었던 겁니다. 그래 촉일 거야 라는 믿음의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미 폐까지 전이된 말기 상태로 병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까지 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졌겠지만 그녀는 수술 후 항암 치료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암과 면역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주목한 식재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채소죠. 짜잔, 당근? 당근이었습니다. 앤 카메론은 그날 이후 매일 신선한 당근 약 2.3kg에 달하는 양을 주스로 갈아 마시기 시작하면서 투병 과정과 신체 변화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진단을 받고 6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폐 사이의 종양 2개가 성장을 멈추었다고 하고요. 3개월이 더 지나자 부었던 림프절이 정상 크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또다시 3개월 보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검사에서 암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견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당근 주스 섭취와 철저한 이 건강 습관을 통해서 시한부 선고를 이겨내고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존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건강한 식습관과 이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만성 염증 관리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다들 당근 자주 챙겨 드시나요?
배가 고프고 야식이 생각이 나지만 이 시간에 먹으면 좀 죄악 같으니까 찾는 게 오이 아니면 당근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당근을 찾지. 다이어트 음식으로. 맞아요. 저도 이제 스틱으로 잘라서 놓고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마녀 수프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당근 듬뿍 넣어서 맞아요. 먹기 토마토랑 같이. 또 카레. 저는 요즘에 좀 다른 방식으로 당근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생으로 이렇게 그냥 먹으면 좀 부담이 되니까 저는 착즙 주스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성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본인 몸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약사님, 이 그 당근이 몸속 그 면역 파산을 막는데도 실제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식물들은요, 떼약배트의 자외선이나 뭐 해충 그리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천연 방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물 유래 생리활성 성분을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천연 방패막인 셈인 거죠. 당근에도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근의 이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은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또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도 이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또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그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만성 염증을 막아낸다는 거잖아요. 와, 당근이 세상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 당근이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던 순간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네. 이 시기에 영국의 식탁은요,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식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수입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의 유보트라고 이 보트가 영국으로 들어가는 식량 수입을 막았던 거죠. 결국에는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제 영국 안에서 엄격하게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줄 서서 주는 음식 받아가게끔. 근데 이때 가장 먼저 공급이 끊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그다음에 뭐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 배급 상황에서 너무나 귀한 식품들이었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들을 다 섞어서 만든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아이스크림. 네,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은 뭐 찾아보기 아예 힘들어진 음식이 돼버렸고요. 심지어 정부에서는 아이스크림 생산 금지. 아이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이때 영국에서 아주 기묘한 간식 하나가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씻은 생당근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요. 바로 그 간식 이름은 캐럿 롤리. 당근 막대 사탕입니다. 무슨 맛이 나는 거죠? 영국 정부가 아이들의 동심도 좀 지켜주면서 건강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천연의 단맛 가득 품은 당근을 활용해서 간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논리였던 거죠. 아이들이 이 당근 롤리를 아이스크림만큼 좋아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당근 자체가 좀 은은한 단맛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어린 아이들이 이 당근 롤리를 먹고요. 먹는 사진도 많이 찍혔어요. 와, 귀여워. 굶은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아무리 핥아도 없어지지가 않아. 제 생각으로도 아이스크림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단맛 있죠. 면역도 올려주고 비타민도 채워주고 영양소도 채워주는 일종의 면역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왜 예전에 사실 먹을 게 없고 막 귀에서 밭에서 난 것들로 허기를 달랬던 시절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자연에서 얻은 소박한 것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진짜 보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일주일에 라면을 꼭 두세 번씩 먹었어요. 장윤정 씨가요? 제가요. 그리고 맵고 짜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몸에 이제 자꾸 건강한 음식이 내 몸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갱년기와 이 염증을 멋지게 극복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장윤정 씨는 과연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특별한 일상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짠!
Sitting, handing round my neck. Show me something special. 영어학원이요? 노래교실이요? 어디? 아우, 오케이. 이렇게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영어는 뭐다? 자신감이다. 자신감. 그렇죠. 아우. 섹시티. 어머나. 누가 했다고요? That's me standing in the mirror. Wanna be with you. I wanna be with you. 제가 워낙에 좀 어렸을 때 미스 코리아가 됐거든요. 이게 그때는 너무 바쁘고. 저희 우리 딸들 어머, 다 미인이시네. 50대가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또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몸도 안 좋아지고 또 이게 갱년기가 오면 또 우울감이 생기거든요.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좀 위염 같은 것도 생기고 몸에 염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다가 구내염까지 생기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뭔가를 좀 배워보자. 또 옆에 또 배우는 분들도 다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에너지를 얻고 이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할까 생각합니다. It's so good to meet you. 우리 닭발 좋아하세요? 닭발? 네, 오 마이 갓. I like it. I like boneless. 아, boneless. 그렇죠. Are proud of. 우리 딸들보다 더 어려요. What's that? I think 그렇죠. 언니 걸려 있어요. hanging round my neck. 외국어 공부 같은 새로운 자극은 내 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내 세포의 시냅스를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이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들이 자존감도 높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갱년기를 잘 이겨내는데 굉장히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쌤 살려주세요. 세븐, 어머나. 일반적인 발레가 아닌데? 지금 하는 이 운동은 바레라는 건데요. 바레 처음 들어보셨죠? 선생님 엉덩이 아픈 거는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이게 아픈 게 맞는 거죠? 맞아요, 맞는 네. 거예요. 쌤! 오 마이 갓.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땀 엄청 나겠는데. 와, 땀이. 혈액순환은 뭐 완전 잘 되죠. 제가 발가락에 쥐가 잘 나요. 운동을 해주면 이제 그런 증상이 완화가 되죠. 살이 찌면은 그 지방에 그 염증이 뭐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살이 안 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땀을 흘리면 제가 뭐 몸에 있는 이게 나쁜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게 다 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죠. 발에는요, 전신을 섬세하게 반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림프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체내의 노폐물까지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전신 순환이 원활해지면 이 몸속의 염증도 줄어들고요,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색깔이 베타카로틴색인데요. 이거 당근 착즙 주스예요. 이렇게 착즙 주스로 마시니까 굉장히 소화하기도 쉽고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당근이 이 몸의 염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근을 착즙 주스로 마시고 있어요. 아우 시원하다. 그림 그리시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미나예요. 친구가 이제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그림 그리러 한번 가볼래?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와. 우와.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 그림이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웬만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네네. 되게 재밌어요. 하면서 약간 그림이 점점 예뻐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제가 이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좀 그 염증 같은 것도 안 쌓이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즐겁게 살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우, 눈 아프다. 선배님, 왔어요? 저 왔어요. 오. 작업하고 계셨구나. 지금 막 몸이 너무 굳어가지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한 번 하시면 막 3, 4시간씩 집중해서 하시니까. 맞아요. 저를 가장 많이 아는 동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장윤정의 10년째 밥 친구 김현정입니다. 또 한 번 작업하시면 식사를 매번 건너뛰시고 너무 집중하세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현정실에서 내가 도시락을 싸웠으니까. 시원하고 여기서 먹어요. 좋아.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우와, 아직 따뜻하네. 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다 넣었거든요. 여기 보면 막 생선도 있고 야채도 있고 해물도 있고 그쵸? 너무 맛있겠죠. 여름이라서 시원한 샐러드 먹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쪄서 먹으면 위에 부담도 안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대요. 또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데 도움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먹어야겠네요. 나도 먹어야 돼요. 짜잔. 당근 주스. 생으로 그냥 간 거라서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야채를 이렇게 같이 찌면 집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저는 이거 당근 주스 먹고 되게 좋아진 게 많아요. 눈에도 되게 건강에도 좋다고 맞아요. 그러고 이거 눈에 좋다고 어릴 때 맞아요. 배우잖아요. 몸의 그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대요. 나 약간 좀 밤에 나 좀 가려워하고 그러는 거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추천해드려야겠다. 연어와 새우를 스팀에 쪄서 섭취하게 되면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요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채울 수 있어 위장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의 풍부한 양질 단백질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갱년기에는 이제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양질 단백질이 근육량을 채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디저트를 먹어봅시다. 디저트도 있어요? 디저트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풀코스네. 풀코스지. 오. 뭐예요? 짜잔. 당근 주스를 얼음에. 저런 게 있어요? 저 애들 주면 좋아하겠다. 이거 천연 이제 샤벳이에요, 샤벳. 와, 엄청 시원해.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시원할 것 같죠? 다이어트 할 때도 왜 매일 아이스크림 땡긴다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얼음만 있으면 즉석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맞아요.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일도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에게 아무르바디란 저한테 다시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장윤정 씨 일상을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사시네요, 진짜. 예전에는 영화관 같은 데 혼자 못 갔거든요. 이제는 혼자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좀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름철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근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정확히?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삼계탕이나 이제 고기 같은 고지방 음식을 보양식으로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60대에서 70대 중장년층이 되어갈수록 우리 몸속에 소화효소가 점점 그런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무리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고요. 장내에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부패되고 결국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조건 고기, 보양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친 위장을 쉬게 하면서 식물성 멸방패가 꼭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땅속의 보약이다 불리우는 당근이죠. 당근은 또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선명한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시력 보호와 면역 기능, 그리고 세포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포를 파괴하는 이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서요, 몸속에 있는 만성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름도요, 당근의 영어 이름, carrot, 에서 유래했을 만큼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대표하는 식품인데요. 실제로 양배추나 비트, 인삼보다도요, 이 베타카로틴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 요리할 때 저희 껍질 이렇게 다 벗기잖아요. 근데 이게 찹즙 주스로 우리가 이렇게 마시니까 껍질을 안 버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당근의 핵심 영양소는 중심부가 아니라 겉면과 껍질 가까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 채소는 천연 방어무기인 파이토케미칼을 주로 껍질 주변에 집중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고 먹으면 가장 좋은 성분을 다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근에는요, 베타카로틴 외에도 루테올린 등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런 성분들은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생으로 착즙을 해서 주스를 마시게 되면 이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껍질을 깎은 생당근을 그냥 씹어 먹은 그룹과 껍질째 착즙한 주스로 마신 그룹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주스로 섭취한 그룹이 혈장 베타카로틴 농도가 무려 2.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매일 마시는 당근 주스 한 잔이 만성 염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 면역력도 채워주는 일종의 주황색 마시는 백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근을 좀 꾸준히 먹어주면 실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진짜 가능한가요? 만성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세포를 염증화시켜서 암세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당근이 만성염증에서 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 면역세포가 지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포의 설계도인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 반응을 깨워주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까지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평소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거의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요, 폐암과 췌장암 같은 치명적인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근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체 모형을 활성산소로 인해 만성염증이 가득 쌓인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근 주스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뿌려보겠습니다. 어머, 깨끗해져요. 점점 색이 오, 옅어집니다. 신기하다. 보시는 것처럼 당근 속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투여되자마자 인체를 시꺼멓게 뒤덮고 있던 만성염증과 오염물질들이 깨끗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당근 속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몸속의 만성염증을 녹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찌들어 가고 있다는 건데 몸 안에도 저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당근 주스 500ml를 섭취시켰더니 1시간 뒤에요, 혈액 속 염증성 호르몬인 사이토카인 분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염증 물질의 분비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제 친구가 사실 당뇨거든요. 혈당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스를 마신다던가 갈아서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혹시 이 당근 주스는 혈당 걱정 없이 좀 마음껏 마셔도 되는 음료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고지방 식단과 당근을 같이 먹여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당근을 함께 먹은 쥐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곡선을 유지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단맛이 꽤 나서 꽤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이게 살찌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완전 반전이에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장윤정 씨가 챙겨 드시던 그 당근 찻즙 주스를 스튜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시고 네. 싶었는데. 다 같이 한번 맛을 보시죠. 오, 달달한데? 맛있다, 맛있다. 흙내가 없어요. 되게 깔끔해요. 되게 부드럽죠? 당근 본연의 맛이긴 한데 먹기가 훨씬 편하고 단맛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되게 좋은 것 맛있죠? 같아요. 네. 아, 저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갔을까,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 아,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부담 없이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먹기 너무 좋잖아요. 원샷 하셨네요. 예. 몸이 좋은 거라 원샷으로. 평소 건강 고민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2주간 건강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바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평소에 피곤할 때는 입안에 스포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 퍼지면은 물도 삼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 목 부위에 염증 반응이 올라와서 가렵고 이래서 약 바르고 있습니다. 이 주 동안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바꾸고 운동과 함께 당근 찻즙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혈액 검사에서 일부 긍정적인 변화들이 관찰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생활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동도 하고 당근 주스를 마시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활력이 많이 생겨서 활동하는데 훨씬 원활해서 좋아요. 가족들한테 다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약만 먹었었을 때보다는 지금 당근 주스랑 운동하고 식단하고 하니까 수치가 훨씬 개선이 돼서 기분이 좋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저런 변화는 저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뿌듯해지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가능한 거죠? 네, 그게 바로 당근 주스 속 성분이요. 이 몸속 유해 물질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또 무너진 면역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준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당근 주스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염과 항산화 작용을 해서요.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인데요. 실제 베타카로틴 섭취 농도가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48%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을 절반이나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가 확 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장윤정 씨의 건강을 지키는 철학 함께 배워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네. 장윤정 씨, 우리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강을 지키면서 또 열심히 많은 거를 배우시면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장윤정 씨의 아모르바디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더욱 뜨겁게 아모르바디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